시식 행사장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다. 한동석과 마광숙이 힘을 합쳐 운명을 바꿨다. 광숙은 장광주 박스를 가득 실은 차를 몰고 LX 호텔 연회장으로 향했다. 오늘은 평소의 배달과는 사뭇 다른 날이었다. 독수리 술도가의 이미지를 되살리기 위해 한동석 회장이 직접 준비한 장광주 시음회가 열리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번 시음회는 광숙과 독수리 술도가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기회였다. 광숙은 행사 매니저의 요청에 따라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었다. 평소 입던 편한 작업복과 달리 어색했지만 오늘만큼은 독수리 술도가의 얼굴로서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에 신경을 썼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몇 번이나 매만지고 화장도 정성스레 고쳤다. 마 대표, 오늘은 멋지게 해야 해. 스스로를 다잡으며 심호흡을 했다. 연회장에 도착한 광숙은 조심스레 박스를 내려놓고 테이블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내심 긴장이 됐다. 땅에 떨어진 독수리 술도가의 명예를 회복하려면 사소한 실수도 용납할 수 없었다.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손목이 뻐근했지만 쉴 틈은 없었다. 호텔 직원들 사이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각 언론사, 방송국, 심지어 외국 기자들도 온대. 거기다 회장님도 오신다던데? 우리 회장님 원래 이런 행사 잘 안 나오시잖아. 광숙은 손에 들던 장광주 병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다. 심장이 괜히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문득 동석의 고백이 떠올랐다. 나 마 대표 좋아합니다. 그 순간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화끈거리고 땀이 맺혔다. 부끄러움에 몸 둘 발을 몰랐지만 중요한 행사를 앞둔 지금만큼은 정신을 차려야 했다. 집중해 광숙, 오늘은 망칠 수 없어. 그때 동석이 다가왔다. 평소와 달리 단정하게 차려입은 광숙을 본 동석의 눈이 반짝였다. 마 대표, 오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그 한마디에 광숙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 당황한 나머지 고개를 획 돌렸다. 그런 모습마저 동석에겐 귀엽고 사랑스러웠다. 동석은 광숙이 행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용히 자리를 피해 주었다. 행사 시간이 다가오며 연회장은 점점 더 활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광숙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 그녀는 독수리 술도가의 자부심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을 각오였다. 연회장은 점점 분주해졌다. 광숙은 마지막으로 테이블을 꼼꼼히 점검하며 장광주 병의 위치를 조정했다. 마 대표님, 준비 다 되셨죠? 행사 매니저가 다가와 확인했다. 네, 다 됐습니다. 광숙은 차분히 대답하며 미소를 지었다. 호텔 직원이 마이크를 잡고 짧은 안내 멘트를 시작했다. 오늘 이 자리는 독수리 술도가의 대표 제품 장광주를 소개하는 시음회입니다. 특히 LX 호텔 한동석 회장님의 특별한 추천으로 마련된 자리인 만큼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객석에 모인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웅성거렸고 광숙은 단정한 자세로 그 중심에 서 있었다. 마 대표님, 소개 말씀 부탁드릴게요. 행사 매니저가 광숙을 바라보며 가볍게 손짓했다. 광숙은 심호흡을 한 뒤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수리 술도가 대표 마광숙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장광주는 90년간 이어져 온 저희 술도가의 정신이 집약된 결정체이자 가장 심혈을 기울여 만든 술입니다. 그녀는 장광주 한 병을 들어올리며 설명을 이어갔다. 맑은 계곡물로 빚은 듯한 청량한 맛, 입안에 부드럽게 퍼지는 산뜻하면서도 톡 쏘는 향,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깊은 여운. 이 모든 것이 장광주의 매력입니다. 객석에서는 몇몇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시작했다. 행사장에 준비된 장광주를 맛본 외국 기자는 감탄하며 말했다.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깨끗하고 시원한 맛이네요. 왜 계곡 맛이 난다고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옆에 있던 한국 기자는 한 모금을 음미한 뒤 덧붙였다. 이렇게 뛰어난 맛이라니 경쟁사들이 긴장할 만하네요.
연회장은 웃음과 박수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광숙은 마지막으로 모두를 향해 힘주어 말했다. 장광주는 어떤 꿈이나 꾸밈도 없이 자연 그대로를 담아낸 술입니다. 정직함으로 빚은 술, 조작이나 거짓에 절대 굴하지 않는 술. 그것이 바로 저희 장광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장광주의 진정한 맛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고, 연회장은 그녀의 말에 매료된 듯고 요 속에 잠겼다. 광숙을 향한 우렁찬 박수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동석은 당당하게 서 있는 광숙을 애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감탄이 가득했다.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여자, 홀로 척박한 세상에 뛰어들어 부당함에 맞서 막걸리를 얼굴에 쏟아붓는 태어난 여자, 1인 시위로라도 진실을 만천하에 드러낼 용기 있는 여자, 바로 마광숙이었다. 그런 당신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 동석은 속으로 외쳤다. 장광주 시음회가 끝난 다음 날 언론 보도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나갔다. 자연을 담은 막걸리, 외국 기자들도 극찬, 초장 논란을 딛고 일어선 독수리술도가의 기적 같은 헤드라인이 포털 메인 뉴스를 장식했다. 에서는 시음회 후기가 하나둘 공유되며 화제가 됐다. 장광주를 맛본 사람들은 그 청량하고 깊은 맛에 빠져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광숙은 핸드폰으로 기사를 확인하며 어리둥절한 마음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게 정말 어떻게 된 일이야? 하루 이틀 사이 장광주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며 독수리 술도가에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 장광주 주문하러 왔어요. 그 계곡물 맛 난다는 술 맞죠? 주변 식당, 바, 개인 고객들의 문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전화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울려댔고 온라인 주문 사이트는 접속자 폭주로 서버가 느려질 지경이었다. 언론은 장광주를 새로운 별칭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시간을 담은 막걸리, 가장 자연스러운 맛을 지닌 술, 계곡 맛의 전설. 광숙은 정신없이 주문을 받으며 독수리 술도가의 부흥을 실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기쁨이 뒤섞인 미소가 떠올랐다. 광숙은 포장을 하고 배송을 준비하면서도 믿기지 않는 마음에 고개를 저었다. 이게 정말 꿈일까 생시일까? 한때 망해가던 독수리 술도가가 기사회생했다. 장광주는 하루가 다르게 주문량이 늘어났고 언론과 고객들의 호평 속에 작은 양조장은 다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면서도 광숙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살아남았다. 정말 살아남았어. 모든 것을 걸고 포기하지 않은 끝에 비로소 작은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됐다. 그녀는 이제야 그 사실을 실감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울리는 전화,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주문에 몸은 지쳤지만 광숙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불씨가 살아나고 있었다. 그런 광숙 곁에는 늘 말없이 손을 내밀어주는 한 사람이 있었다. 동석이었다. 그는 시음회가 호텔의 명성에 해를 끼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광숙과 독수리 술도가를 지지했다. 작은 양조장의 흥망에 무관심할 수도, 호텔의 리스크를 줄이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지만 동석은 그러지 않았다. 그가 사랑하는 그녀가 목숨처럼 지키는 술도가를 함께 지키는 길을 택한 것이다. 그는 이 작은 양조장이 다시 살아나고 광숙이 자유롭게 날아오르길 간절히 바랐다. 광숙은 동석의 진심을 느끼며 점점 더 그를 신뢰하게 됐다. 단순한 감사나 호의를 넘어 그녀의 마음속에 특별한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한다고? 그걸 내가 믿어도 될까? 모든 것을 걸고 독수리 술도가를 일으켜 세운 광숙이었지만 사랑이라는 감정 앞에서는 여전히 주춤거렸다. 그녀는 과연 사랑 앞에서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을까? 독수리 술도가의 부흥처럼 그녀의 마음도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을까? 광숙의 여정은
이제 또 다른 도전의 문 앞에 서 있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흥미진진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독고세리와 오범수의 사랑은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 탐욕은 독고탁과 장미애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독고세리의 진심은 과연 보답받을 수 있을까? 세리는 집을 뛰쳐나간 후 한강변에 멈춰서서 차가운 강바람을 맞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손에는 범수와 한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 쥐어져 있었다. 사진 속에서 한이는 세리의 품에 안겨 웃고 있고 범수는 그 옆에서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세리는 사진을 가슴에 꼭 품으며 속삭였다. 교수님, 한이, 내가 지킬게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녀의 눈물은 강물에 스며들었지만 마음만은 더욱 단단해졌다. 한편 범수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한이를 재우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세리의 고백이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내가 그녀에게 너무 차갑게 굴었나? 그는 책상에 놓인 세리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교수님, 한이와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교수님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 문장을 읽으며 범수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숨을 내쉬었다. 세리야, 나 같은 사람은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내가 줄 수 있는 건 상처뿐이야. 하지만 세리의 마음은 이미 범수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다시 범수의 강의실 앞에서 그를 기다렸다. 강의를 마친 범수가 문을 열고 나오자 세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교수님, 한 번만 제게 기회를 주세요. 저 교수님을 사랑해요. 이 마음은 절대 거짓이 아니에요. 범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심장은 세리의 진심 앞에서 점점 더 크게 뛰었다. 세리야, 난 한이 아빠일 뿐이야. 너처럼 빛나는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범수는 고개를 숙이며 힘겹게 말했다. 하지만 세리는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교수님, 저에게 필요한 건 교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범수는 더 이상 그녀를 밀어낼 수 없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세리를 향한 감정이 서서히 피어났다. 한편 장미애는 세리를 한동석 회장의 아들 한결과 결혼시키기 위해 밤낮 없이 계략을 꾸몄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한 회장과 사돈이 되면 앨리스 호텔의 권력과 돈이 우리 손에 들어와? 세리, 너는 이 엄마의 꿈을 이뤄야 해. 장미애는 한결의 취향을 알아내기 위해 그의 SNS를 샅샅이 뒤지고 세리의 옷차림부터 말투까지 바꾸려 했다. 그녀는 세리의 방에 들어가 옷장을 뒤지며 소리쳤다. 이런 촌스러운 옷으론 안 돼! 한결이 눈에 들려면 명품이어야 해! 밤마다 그녀는 노트에 결혼식 날짜, 상견례 장소, 심지어 한 회장의 사업 파트너들까지 적으며 계산을 반복했다. 이 결혼만 성사되면 우리 집은 로열 패밀리가 되는 거야. 장미애의 눈은 욕망으로 번뜩였다. 그녀는 독고탁과 함께 한 회장의 약점을 파악하려 했고 심지어 세리의 전화까지 감시하며 범수와의 연락을 차단하려 했다. 그 오교수 따위가 감히 우리 세리를 넘봐? 터무니없어! 장미애의 야심은 그녀를 잠 못 들게 했다. 장미애는 한 회장을 찾아가 거짓으로 꾸민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회장님, 우리 세리와 한결이가 서로 푹 빠졌어요. 첫사랑 같은 사랑이라 빨리 상견례를 잡는 게 좋겠죠? 한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애들이 좋다면야 반대할 이유 없지.
장미애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은 곧 무너졌다. 세리가 쓴 일기장을 한이가 우연히 발견해 한동석에게 건넸다. 일기장에는 세리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한결 오빠와는 친구일 뿐 제 마음은 오직 교수님께 있어요. 한동석은 이를 읽고 분노했다. 장미애 씨, 거짓으로 나를 속이다니. 그는 단호히 선언했다.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한결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세리의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결혼할 순 없어요. 같은 시각 한동석 회장은 한결과 단둘이 저녁 식사를 하며 담담히 말했다. 결아, 세리와의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 네 마음도 세리의 마음도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한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아버지, 저도 세리와 억지로 결혼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한동석은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래, 사랑은 강요할 수 없는 거란다. 그리고 장미애와 독고탁 같은 사람들과는 더 이상 얽히지 않을 거야. 한동석의 결정은 단호했다. 그는 엘릭스 호텔의 모든 임원들에게 신라 주조와의 계약 종료를 지시했다. 독고탁의 야심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고 신라 주조는 파산 직전으로 몰렸다. 장미애와 독고탁은 집안에서 서로를 향해 독서를 퍼붓고 있었다. 한동석 회장의 결혼 취소 선언과 엘릭스 호텔의 계약 파기는 그들의 모든 계획을 산산조각냈다. 장미애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부짖었다. 이게 뭐야? 내 꿈이, 내 노후가 이렇게 무너질 수가 없어. 독고탁은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당신이 세리를 너무 몰아붙인 거야. 한 회장이 우리를 장사꾼 취급하며 내쫓았어. 신라주조는 이제 끝장이야. 두 사람의 탐욕은 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고 그들의 결혼 생활마저 파국으로 치달았다. 장미애는 독고탁을 향해 유리컵을 집어던지며 비명을 질렀다. 당신 때문에 다 망했어. 내가 왜 당신 같은 인간과 결혼했는지.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이웃들은 그 소음에 귀를 막았다. 달빛이 은은하게 방 안을 비추는 밤, 오범스는 한이를 재운 후 창가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마음은 독고 세리의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여전히 무거운 그림자가 그를 짓눌렀다. 내가 그녀에게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을까? 세리가 꿈꾸는 행복, 그 빛나는 미래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범수의 손은 떨렸고 그의 눈빛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세리의 미소, 그녀의 따뜻한 손길, 한이를 품에 안고 웃던 모습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순간들은 오히려 그를 더 두렵게 만들었다. 내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건 상처뿐일지도 몰라. 범수는 창문을 열고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의 심장은 세리를 향한 갈망과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 시각 세리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사진첩을 펼쳐들었다. 범수와 한이와 함께 공원에서 찍은 사진. 셋이 나란히 아이스크림을 먹던 순간이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다. 세리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다. 교수님, 제가 원하는 건 화려한 삶이 아니에요. 그냥 교수님과 한이와 함께하는 평범한 행복. 그거면 충분해요. 그녀의 눈가는 촉촉했지만 미소는 단단했다. 세리는 결심했다. 교수님이 제 마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저는 기다릴 거예요. 설령 그 기다림이 영원하더라도. 다음 날 범수는 세리를 강의실로 초대했다. 조용한 강의실, 두 사람만이 마주 앉았다. 범수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세리야, 너에게 솔직해야겠어. 나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과연 뭔지 모르겠어. 한이와 나, 우리의 삶은 너처럼 빛나는 사람에게 너무 초라해. 세리는 그의 말을 가만히 듣다가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았다. 교수님, 저는 초라함을 사랑해요. 교수님의 진심, 한이의 웃음, 그게 저에게는 세상 전부예요. 그 순간 범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내려놓았다.
세리의 손을 마주 잡으며 그는 속삭였다. 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너와 함께라면 나도 행복을 믿어볼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세리와 범수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장미애와 독고탁은 과연 패배를 받아들일까? 아니면 또 다른 계략을 꾸밀까? 한동석 회장의 결정은 또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 무엇보다 범수는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열고 세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세리의 기다림은 과연 결실을 맺을까? 두 사람은 운명처럼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이별의 그림자가 그들을 갈라놓을까? 예기치 못한 사고 이후 마광숙은 후각을 잃고 말았고 그녀의 자존심은 무너졌다. 하지만 그 음료의 향은 다시 돌아온 것일까? 광숙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차가운 진찰실에서 의사의 말이 그녀의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일시적인 후각 상실입니다. 사고 충격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주차장에서였다. 마광숙이 트럭 뒤편의 문을 닫으려던 순간 갑작스러운 큰 소리에 몸을 돌렸다. 호텔 셔틀버스가 후진하며 미끄러져 그녀의 어깨를 스쳤다. 아야! 광숙이 비명을 지르며 휘청거렸다. 버스문이 열리자 당황한 직원이 달려왔다. 죄송합니다. 센서가 고장 나서요. 병원에 모셔다 드릴게요. 광숙은 어깨를 문지르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냥 지나가던 길이에요. 바빠서 이만 가볼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에는 염려가 비쳤다. 직원은 연신 사과하며 비켜섰고 광숙은 트럭에 올라타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그날 밤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광숙은 김치찌개의 은은한 향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피곤한 거 아니지?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며칠이 지나도 음식 냄새가 희미했고 심지어 커피향도 맡을 수 없었다. 감기련이 하고 약을 먹었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설마 그럴 리는. 그날 밤 양조장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오강수와 오응수는 웃으며 술병을 점검하고 있었고 광숙은 장광주 신제품의 맛을 보기 위해 잔에 술을 따랐다. 강수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형수님, 이번엔 꼭 사과향이면 좋겠어요. 광숙은 술잔을 코끝에 가까이 가져갔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무런 향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한 모금 마셔봤지만 남은 건 허공뿐이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형수님, 왜 그러세요? 흥수가 이상함을 눈치챘다. 광숙은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이거 무슨 냄새야? 강수가 당황한 듯 대답했다. 형수님, 이건 장광주예요. 은혜의 향이에요. 다음 날 광숙은 서둘러 병원을 찾았다. 차가운 진료실에서 의사의 말이 뇌리에 밝혔다. 일시적인 후각 상실입니다. 아마 사고로 인한 충격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의사는 신중하게 답했다. 회복될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광숙은 생각했다. 내 술이 내가 그것을 느낄 수 없다면 나는 누구지?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고 양조장까지의 길은 끝없이 멀고 험난하게만 느껴졌다. 며칠이 지났다. 술도가의 아침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광숙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작업실로 들어서며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았지만 여전히 아무 향도 느껴지지 않았다. 한때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던 장광주의 달콤 쌉싸름한 향, 사과와 쌀이 뒤섞인 그 미묘한 조화는 이제 그녀에게 완전히 낯설어져 있었다. 광숙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입가는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이제 나는 누구지?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술도가의 마광숙,
그 이름은 더 이상 그녀를 정의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작업실에서는 형제들이 조용히 술을 빚고 있었다. 오강수는 항아리 속 발효 상태를 점검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형수님 없으면 이 술 진짜 반쪽짜리야. 오홍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형수님이 없으니까 손맛이 빠진 것 같아. 기술로는 따라할 수 없는 게 있잖아. 오범수는 작업 일지를 넘기며 중얼거렸다. 호텔 납품 기한이 내일인데 이 상태론 자신 없어. 그들의 대화는 점점 무거워졌다. 광숙이 없는 술도가의 공기는 어딘가 텅 빈 듯했다. 그들은 그녀를 어떻게든 붙잡고 싶었지만 그녀의 자존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날 밤 광숙은 작업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수첩이 들려 있었다. 오장수와 함께 적었던 레시피와 발효 기록이 빼곡히 적힌 그 수첩은 그녀의 자부심이자 술도가의 역사였다. 그녀는 수첩을 펼쳐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으로만 읽었다. 이건 내가 만든 거였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첩을 덮고 항아리 앞에 서서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한때 그녀의 코끝을 스치던 향들이 머릿속에서 희미하게 떠올랐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기억일 뿐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중얼거렸다. 내가 이걸 잃어버린 걸까? 그 순간 문이 삐걱 열리며 한동석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다. 광숙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동석은 말없이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작은 유리병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각 병에는 그녀가 과거에 빚었던 술의 샘플이 담겨 있었다. 동석은 병 하나를 꺼내 광숙에게 내밀며 말했다. 이건 마 대표가 5년 전에 만든 장광주입니다. 기억하시죠? 광숙은 병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그녀는 병을 코끝에 가져갔지만 여전히 아무 향도 느낄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동석은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다. 마 대표, 술은 향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그 술에 담은 마음,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광숙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하지만 난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만든 술인데 내가 느낄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동석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눈빛은 깊고 단단했다. 그럼 다시 찾아보죠.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할 겁니다. 광숙은 그의 말을 듣고도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깊은 절망 속에 잠겨 있었다. 다음 날 술도가의 작업실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다. 형제들은 광숙이 작업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점점 초조해졌다. 오천수는 납품용 술을 점검하며 말했다. 이대로면 호텔에서 클레임 들어올 거야. 형수님 손길 없으면 이 술 진짜 평범해. 오강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형수님한테 말이라도 해보자. 그냥 이렇게 두면 진짜 끝나는 거야. 하지만 흥수는 고개를 저었다. 형수님 자존심 알잖아.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뭔가 보여줘야 한다고. 그날 저녁 형제들은 비밀리에 모였다. 오범수는 오래된 레시피를 꺼내며 말했다. 형수님이 처음 장광주 만들 때 썼던 방법. 여기 있어. 우리끼리라도 한번 해보자. 강수는 반신반의하며 물었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형수님 손맛이 없는데. 천수가 단호히 말했다. 해보는 거야. 형수님한테 보여줘야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그들은 밤늦게까지 항아리 앞에서 땀을 흘리며 술을 빚었다. 그들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광숙을 위한 마음만큼은 간절했다. 며칠 뒤 작업실 문이 열리고 광숙이 들어섰다. 그녀는 형제들이 만든 술을 보고 멈칫했다. 테이블 위에는 그들이 밤새 준비한 장광주가 담긴 잔이 놓여 있었다. 오응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수님, 저희가 만들어 봤어요.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광숙은 망설이다 잔을 들었다.
그녀는 잔을 코끝에 가져갔지만 여전히 아무 향도 느낄 수 없었다. 그녀는 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고맙다. 하지만 나한테는 소용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형제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한동석이 다시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또 다른 술병이 들려 있었다. 그는 말없이 광숙 앞에 잔을 놓고 술을 따랐다. 마 대표, 이건 당신이 처음 술독가를 시작했을 때 만든 술입니다. 그때의 당신을 기억해 보세요. 광숙은 잔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잔을 들어 코끝에 가져갔다. 여전히 아무 향도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동석의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울렸다. 향은 잃었을지 몰라도 당신의 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여기 있어요. 그게 당신의 술이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며칠 뒤 술도가의 문이 활짝 열렸다. 광숙은 작업복을 입고 항아리 앞에 섰다. 그녀는 천천히 뚜껑을 열고 눈을 감았다. 여전히 향은 희미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형제들의 응원 속에서 점점 단단해졌다. 오천수가 웃으며 말했다. 형수님, 이거 봐요. 사과향이 살짝 올라오는데요? 광숙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지도. 그날 밤 한동석은 술도가 문 앞에 서서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또 다른 술병이 들려 있었다. 그는 광숙에게 다가가 병을 건넸다. 이건 오늘의 당신이 만든 술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광숙은 병을 받아들고 미소 지었다. 그녀는 병을 열고 조심스럽게 향을 맡았다. 희미하게, 정말 희미하게 사과의 달콤한 향이 그녀의 코끝을 스쳤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이건 정말로? 동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만들 거예요. 술도가의 불빛은 그날 밤 유난히 따뜻했다. 광숙은 형제들과 함께 잔을 들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한동석의 결정, 독고세리 때문에 모든 것을 밝힐 것인가 아니면 덮을 것인가. 한동석은 독고세리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밝은 미소와 예의 바른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참 좋은 아가씨야. 그는 속으로 생각하며 자신의 아들 한결과 세리가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한동석은 독고탁, 즉 세리의 아버지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다. 독고탁은 겉으로는 점잖은 척했지만 실은 비열한 속내를 감춘 인물이었다. 한동석은 의문을 품었다. 독고탁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세리 같은 착한 딸이 있을까? 이 작은 의문은 결국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키며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세리가 독고탁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독고탁이 그녀를 이용해 자신의 야욕을 채우려 했다는 진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한동석은 독수리 양조장의 명예를 훼손한 악의적인 기사 배우의 독고탁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인 한동석은 단호히 선언했다. 두 사람을 결혼시킬 수 없습니다.